제7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에 대해 설명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한 후 함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실제 코드라고 하는 CPU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될 명령어들로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즉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들도 같이 나열하여 서술해 놓은 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해당하는 CPU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함께 구성하여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작업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 중에 연산명령과 제어명령을 배우시게 됐고요. 연산명령과 명령문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어문, 즉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우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주격장치에 선언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변수, 즉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우셨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배열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이때 주격장치에 적재되어 실행을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CPU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할 코드, 즉 명령어 부분과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코드 부분에, 명령어 실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명령어들의 쭉 수행은 기본적으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진입점 기억하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나의 메인을 가져야 합니다. 메인이 없거나 2개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CPU는 어디서부터 자신이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메인은 반드시 하나를 가져야 하고요. CPU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약속된 메인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세요. 물론 제어문과 같이 명령어의 흐름을 조건에 따라 또는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제어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바꾸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메인으로부터 모든 명령어들을 나열된 순서, 즉 순차적인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의 형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왼쪽의 그림처럼 메인을 기점으로 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코드를 수행하고 또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코드를 수행하는 형태의 간략화된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코드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코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반복적인 코드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10과 20을 입력을 받아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영역이 있고요. 또 40과 50을 입력을 받아 최대값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은 60과 80을 비교하여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는 바뀌지만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부분 중
실제 데이터는 수시로 입력을 통해, 즉 외부의 입출력을 통해 수시로 바꿔줌으로써 다이나믹한 형태의 프로그램 실행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코드는 데이터를 변경할 뿐 코드는 그대로 매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함수라고 하는 단위나 특성한 형태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복적인 부분을 복사나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편집에 해당하는 복사 붙여넣기 기술은요, 실제로 또 편집을 도와주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코드도 효율적으로 관리한 기술이 되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억장치에 올라가는 명령어의 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주기억장치에 차지하는 용량을 줄였다든가 성능 향상을 뒀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작업하시는 경우 실제 편집 기술만 도와주는 것이지 시스템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도 효율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데이터가 아닌 코드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 부분을 메인 기능으로부터 분리해서 선언하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코드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를 매번 타이핑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선언을 해놓으시고, 즉 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선언한 후 필요로 할 때마다 재사용하는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사전적 용어로는 펑션이라고 해서 기능을 수행하다 또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공통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메인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따로 선언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적 단위를 함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하나의 기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메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코드 부분을 별도로 선언해서 한 번만 선언해 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이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선언되어 있는 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관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 단위로 다른 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이 함수입니다. 즉 함수는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일반적인 명령어들과 다르게 좀 더 새로운 명령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명령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기술이겠죠. 함수를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함수를 알게 되면 좀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 역시 함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외부의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 함수를 통해
함수를 선언을 해서 호출을 통해 실행하도록 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메인도 함수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